우리 5분 교수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모든 정책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전망과 기본적인 철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 경제의 고도 성장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성장에 따른 파일을 어떻게 가르냐가 관점이었다면은 앞으로는 닥쳐올 고통을 어떻게 분담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치 경제적 이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 재정 균형하고 세금하고 세출하고 이 세 개의 변수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국가 재정 균형을 유지하려 하면은 세출은 줄이고 세수는 늘리는 그 방법 외에는 어떤 방법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세출 분야에 있어서 복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윤 교수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가 이제 흔히 서민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우리가 한국의 그 수익에 따른 계층을 구분을 할 때 부자계층, 또 보통 중산층, 또 저소득층 이 세 개의 계층으로 나눌 수 있다면은 막 계략적으로 25대 50대 25를 한다면은 국가 재정이 부담해야 된 계층은 어디까지라고 보십니까? 첫째로. 두 번째로 흔히들 인용하는 서민이라는 것이 그 저소득층을 의미합니까? 아니면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의미합니까? 좀 제가 대답. 예. 좀 뭐 이 서민이라고 하면 중산층까지 포함한 내용이 되겠죠. 그렇습니까? 네. 예. 그렇게 되면 재정도 커버해야 될 분야가 중산층 플러스 저소득층으로 보시는군요. 꼭 재정이라고 하는 뭐 고소득층도 물론 대상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어디 역점을 두느냐 하는 것인데, 제 그 내용 중에 재정의 역할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외국 경우에 복지 재정 전체 총 지출 중에 복지 지출이 60% 정도, 50에서 60% 정도 되고 있는 그걸 한번 봐야 되는데, 그럼 재정이 뭘 해야 되냐는데, 저는 거기에 천명을 했습니다. 경제에는 작은 정부, 복지에는 큰 정부. 그 이야기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정부가 직접적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여쭙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제 복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데, 첫 번째로 지금 공무원 연금 개혁도 공무원들의 고통을 요구를 하는 거고, 그 논거가 복지 혜택이 국민연금에 비해서 크다. 그리고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런 주장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 철도 무상 사용의 경우는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65세 이상 되더라도 소득이 많은 사람은 돈을 내고 타야지 그걸 나이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하는 게 맞느냐. 두 번째로 기초연금도 지금 70%, 65세 이상 70% 주고 있는데 그것도 맞지 않다. 아까 우리 이현 교수가 학생 때는 돈을 혜택을 받고 또 취직을 하게 되면은 또 세금을 내고 또 실직을 하게 되면 혜택을 받는 그것이 자연법칙에 맞는 것이지,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상급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자기가 자기 자식을 도시락값을 낼 수 있는 사람한테까지도 복지를 혜택을 주는 것이 자연법칙에 맞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 체계가 지금까지는 정치적으로는 뭐 그렇게 했다 치더라도 세출 구조를 줄여야 하는 입장에서 복지의 구조를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소득, 나이 기준으로 하면 안 된다. 소득 기준으로 해야지. 그 부분은 그러니까 선별적 복지하고 이제 보편적 복지 논쟁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서 뭐 단적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려운데, 학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가령 스웨덴 같은 경우는 완전 보편적 복지입니다. 네. 그런데 거기서 이 재분배 역설이라고 하는 그런 그 용어가 만들어져 있어요. 재분배 역설이라고 하는 게, 거기는 세금도 거의 비례세 비슷하게 좀 비슷하게 걷고 하는데도 분배 효과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크다는 것이 제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나라들은 거의 500만, 1000만 이하의 거의 도시국가에 가깝고, 한국은 5천만이라는 인구가 많은 국가인데. 그런데 그건 인구 문제에 그러니까 관계없이 아닌 것 같아요. 선택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 인구 문제로 해서 그걸 왜 그러냐면은, 지금 그 프랑스는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 독일도, 그건 물론 이제 사회보험 제도가.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린 대로 프랑스나 독일은 나이 기준으로 합니까? 소득 기준으로 합니까?
뭐 지하철 요금 이야기입니다. 예. 지하철 요금이나 기초연금이나. 연금은 나라마다 다르죠. 소득이 많은 사람이 일반적으로 모델링을 할 때 소득이 많더라도 나이가 오바되면 줍니까? 연금을 나이가 오바되면 주는 예. 지금 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연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회보험제도에 들어가는 65세 거고. 이상은 70%를 주지 않습니까? 기초연금요? 예. 그 경우에는 소득이 전혀 고려가 안 되지 않습니까? 70% 주는 받는 사람한테는. 그 기초연금도 그 70% 기준이라고 하는 게, 결국 소득 기준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70% 중에서도 소득이 많은 사람은 이론적으로 줄 필요가 있느냐. 왜냐하면 세출을 줄여야 되니까. 근데 그게 아까 보편복지하고 선물복지 논쟁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그리고 오늘 박 대통령께서도 원래 처음 도입은 전면적으로 다 70%를 좀 알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 재정 균형을 맞추려 하다 보니까 세출을 그대로 주고 수입이 계속 들어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수입은 들어오지 않고 세출은 줄여야 될 그런 상황이니까 과연 어디를 어떻게 줄일 거냐 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아까 선부자 증세 그다음에 후 보편적 증세인데 우리나라 지금 소득세의 경우에는 34%가 전혀 내지를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근로소득의 경우에 그게 국민 계세주의 모든 국민은 최소 한도의 세금을 넣어야 된다는 그 원칙에 저는 반한다고 보는데 외국의 경우에도 사업소득자, 근로소득자가 30% 이상이 전혀 세금을 안 내는 그런 실제입니까? 아시는 분 있으면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세금 전문가이신 김혜창 교수님 이야기하신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세금을 안 내는 게 아니라 못 내고 있다고 봅니다. 그분들은 못 내고 있는 분들이지 안 내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 예,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윤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물론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면세자 비율이 높은 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는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얘기는 뭐냐면 1차적인, 그러니까 세금 내기 이전에 1차적인 소득의 분배가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비용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과세한다는 거는 뭐 국민 계세주의라는 원칙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본 생활을 유지하고 나서 남은 게 있어야 과세한다. 그게 사실은 소득세에서 순소득 원칙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경비를 제외하고 남은 것이죠. 그러니까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경비입니다. 기본적인. 그런 점에서는 기초 생계비 밑에 있는 사람에게 과세하려고 하는 것은 좀 무리한 생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의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안효대 의원님, 새누리당 울산 동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